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고, 실제로 이제 이 수능의 결과를 보다 보면, 이제 원래 자연계 친구들이 사회탐구로 넘어간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회탐구 응시자 숫자는 꽤 많이 증가한 반면에, 과탐 응시자 숫자가 꽤 많이 줄었거든요. 이 현상을 보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연계 친구들이 나는 이공계로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과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배우게 되죠. 그럼 그 과목은 내가 어찌됐건 그 과목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고 이거 해볼 만하겠다? 이 과목보다는 어떤 과목이 낫겠다? 왜요? 과학탐구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8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예요. 투 과목이 또 4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택을 뭘 할 거냐를 골라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신에서 사회라는 과목은 잘 배우질 않잖아요. 뭐 학교마다 한 과목 또는 2과목 이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과학탐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올해 나온 입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과학탐구를 꼭 보호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필수 대학이라는 얘기는 과탐을 본 친구들만 와라. 사탐을 본 친구는 올 수 없다라고 지정한 대학들을 우리가 필수 지정대학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건 정시 기준입니다. 물론 수시에서도 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딱 보다 보면 뭐가 없냐면 서울대는 있는데 연대, 고대는 없죠. 근데 연대는 참고적으로 수시의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원서를 쓸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능 최저는 과탐이 지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연대 수시로 꼭 가야 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나는 꼭 과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수시에서만 제한되는 대학이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대학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거 일반학과 기준이에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 서울대가 지정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에 2개 학과만 딱 지정이네요. 클라우드 공학과라는 학과는 아시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랑 업무 제약이 맺어져서 만들어진 계약학과예요. 취업을 보장해 준다라고 이제 만들어진 학과죠. 간호 인력은 워낙 모자르다 보니까 성신여대가 병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간호학과 나오면 서울권의 간호학과 나오면 원하는 쪽에 거의 다 취업이 되긴 해요. 이 2개 사립대만 과탐을 지정했구나.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는 다 풀려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탐을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서울권,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 지방의 대학교를 크게 관심을 가지 않을 테니까 해서 서울대부터 쭉 내려가서 서울권의 좀 하위권이라는 대학이 안양대일 수도 있고 강남대일 수도 있고 이런 대학교까지 다 쭉 보다 보면 다 지정이 아니구나. 요 2개랑 서울대 빼고는 이런 고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부산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역의 모든 대표적 국립대, 이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이 대학들은 대부분 학과들이 지정이다. 가장 중요한 학과들일 거예요.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 선택의 고민이 더 빠질 겁니다. 여기를 지원을 내가 포기하고 서울권으로만 대학을 수시건 정시건 다 쓸 수 있을까?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특히 지방권의 학생들의 고민일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첫 번째 화두로 던졌고요. 두 번째 의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과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권의 의대는 과탐 지정인 대학교가 없어요. 서울대 의예과 빼고는. 하지만 여기 쭉 보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도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가
실제로 지정인 대학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대부분 다 지정입니다. 어차피 의대를 갈 때는 점수가 높으면 서울권 의대 가는 거고요. 점수가 조금 떨어지면 지방의 의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탐을 해야 되겠구나. 내 목표는 의대야, 약대야, 수의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까지. 수의대는 왜 들어가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대에 대부분 다 수의대가 있죠. 사립대 수의대가 있는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만 지정이 아닌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라는 걸 이제 첫 번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아닌 대학교가 더 많네요 라는 얘기는 팩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불리할까? 유리할까? 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생들이 특히 사회 과목 선생님들이나 여러 입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표준 점수를 봤더니 이 과학탐구의 평균 점수 70점이고요. 이 사회탐구 9과목의 평균 점수가 70점입니다. 이게 뭐예요? 표준 점수의 최고점을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과탐하고 사탐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거를 봤더니요. 72점이었고요. 67점이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과학탐구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구나. 어렵게 나와야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렵게 나와야 백분위도 분산이 고르게 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탐구 과목은. 그럼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요? 나한테 유리한 거. 이게 일반적인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과탐은 거의 해마다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 평균 70점 정도에 수렴하게끔 점수가 나오는데 사회탐구는 올해 처음으로 70점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여기 지금 세 과목 때문에 그런 거죠. 세 과목. 정말 월등히 점수가 높았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경제 이 세 과목의 표점이 높다 보니 다른 과목 6개의 표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견인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목 선택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탐구 과목은 사회나 과학이나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활과 윤리 작년에 65점이었습니다. 만점자가 무려 4%가 넘었습니다. 그 밑에 봤더니 우와 표준 점수가 63점밖에 안 됐던 과목이 있네요. 이 과목은 작년에 만점자가 몇 프로였냐면 11%가 넘었습니다. 11%가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백분위가 나오냐. 다 맞은 친구들이 11%가 넘어가면요. 백분위가 89로 나오는 게 아니라 최고점은 다 맞은 친구 인원을 절반으로 나눠요. 그럼 11%를 반으로 쪼개면 5.5가 되죠. 5.5가 됩니다. 5.5는 정수로 만들면 몇이 되죠? 반올림을 하게 되니까 6이 되겠죠. 이 6이라는 숫자를 백분위 100에서 뺀 게 표준점수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는 표준점수, 이제 원점수를 150점 맞았을 때 백분위는 94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재앙과 같은 과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시험이 어려웠던 거고요. 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가 넘다 보니 작년에 다 맞았을 때 백분위가 98밖에 안 나왔겠죠. 이게 실제로 사회 문화 다음으로 응시자 숫자가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과목이었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내년에는요? 라고 질문하면 모르죠. 와, 작년에 너무 어렵게 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럼 조금 쉽게 내야지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다 보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될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67점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68점, 69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표준 점수가 낮았던 과목이 높구나 라는 게 첫 번째 특징. 과학을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제일 낮았던 과목이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그래서 작년에 다 맞으면 100분위가 99. 만점자가 제일 많았던 과목인데 물론 다 99긴 했지만 만점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구과학이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은 좀 어렵게 내야 되지 않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72점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40점을 넘어가면 41점을 넘어가면 거의 1등급인 수준이 나왔던 게 지구과학입니다. 그럼 지구과학 하면 되지 않아요? 또 모릅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난이도라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과목이 유리해? 과탐이 유리해? 사탐이 유리해라는 건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점수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무슨 과목이 유리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와, 점수가 낮으니까 높아지는구나 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 그럼 점수가 높으면요? 라고 치면 작년에 점수 높았던 거 찾아볼까요? 점수가 높았습니다. 이 세 과목이. 높아지진 않는구나. 정치와 법은 극단적으로 내려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과탐도 이렇게 보다 보면 와, 69점, 69점, 69점. 작년에 이 세 과목이 원 과목에서 점수가 제일 높았죠. 제일 높았던 과목은 떨어지고 조금 올랐는데 얘만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동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첫 번째 과목으로 성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계로 대학을 갈 때는 가산점을 주는구나. 과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과탐 학생들을 왜 보호해야 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자연계 학과를 지원할 친구가 과탐은 해야 되지 않아?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도 사회탐구를 한 친구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과, 수학과 등등을 막 들어오면 실제로 이 친구들의 과학의 기본 베이스가 없다 보니 실제로 학업을 쫓아오기 어려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탐 뽑을게 라는 걸로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금 비율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아직 예비 고3, 아직 예비 고2는 그래도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겠죠. 상위권 대학교가 어딨지? 라고 봤더니 여기 지금 고대 연대가 3% 가산점인 거고요. 여기 지금 5%는 성균관대, 그리고 여기 지금 중앙대, 여기 지금 한양대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 5%로 쫓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 그럼 3%나 5%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의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가산점을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 이 5% 쪽이 대학이 조금 더 많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 의대는 사회탐구는 오지마 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점수 위력이 반영되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를 보통 정시로 지원하는 친구는 보통 일반 학과들 있죠. 일반 학과들,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학과가 반도체공학과, 컴퓨터학과쯤이 될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도시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이런 학과들이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뭐 간호학과라든지. 그럼 이 학과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면 보통 연세대는 정시의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 33.3%거든요. 탐구의 반영 비율이. 수학도 33.3%고요. 국어는 22.2%라서 탐구를 잘한 아이를 뽑는 대학이 연세대 자연계열입니다. 이렇게 반영하는데 보통 이렇게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 과학을 좀 잘하는 애들이 오는 거고요. 보통 1등급쯤 받는 아이들이 옵니다. 1등급쯤 받는 아이들.
그럼 올해 지금 고3 친구들한테 변환 점수를 발표했는데 1등급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100분이 96을 받은 친구한테 연세대는 점수를 몇 점을 주냐면 66.69점이 기본 베이스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기본으로 주는 거고요. 이 점수는 사회탐구로 시험을 받든 과학탐구로 시험을 받든 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과탐은 3% 가산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 가산점을 줬더니 점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68.69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점수가 2점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사회탐구랑 비교를 해보면 사회탐구를 봤을 때는 몇 점을 받은 친구랑 점수가 똑같아지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분이 99 받은 친구가 68.78이니까 사회탐구 99 받은 친구가 과학탐구 96 받은 친구한테 100분이 3점을 내가 이기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이긴 점수는 몇 점 차이가 나는 거냐? 68.69 대 68.78이니까 0.09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거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연세대는 어떤 위력이 있는 거예요? 100분이 3점을 과학탐구를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평균이 이런데 좀 못 본 친구들도 지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위에 똑같이 92, 92 맞은 친구라고 계산을 해보죠. 92, 92면 64.54인데 똑같이 가산점을 3%를 주면 66.47이 됩니다. 66.47을 쭉 올라가 봤더니 96보다는 조금 작고 95보다는 이기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 조금 더 가깝죠? 96에 조금 더 점수가 가깝죠. 아, 과학탐구 92를 받은 친구랑 사회탐구 100분이 96을 받은 친구랑 거의 점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가산점 3% 주는 연대는 100분이 3점 또는 4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과탐 응시생들한테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화여대는 6% 줍니다. 아까 제가 성균관대 5% 준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앙대 5%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보단 조금 적겠지만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00분이 96, 이화여대는 위에를 뺐습니다. 왜요? 저쪽에 의예과나 약학과를 빼고는 일반학과에 100분이 96 이상의 아이들은 많이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요 수준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맞게끔 이렇게 집어넣는데 100분이 96을 받은 사탐 응시자가 있으면 68을 받아요. 만약에 과탐을 응시한 친구가 90을 받으면 64점을 받습니다. 와, 그러면 3.7점 가까이를 사탐이 이기네요? 100분이 6점의 우위를 가지고. 근데 여기 가산점 6%를 반영을 했더니 68.18로 얘가 얘를 이긴다. 아, 그럼 가산점 6%는 100분이 6점 이상을 이기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아, 3%면 100분이 3점 이상 일반적으로 이겨. 그 6%는 6점 이상의 100분위를 이겨. 그럼 성대나 중앙대 5%라고 하면 100분이 5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점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산점은 3%, 5%, 6% 이렇게 매겨질 때 이런 위력이 있다. 근데 경희대는 참고적으로 4점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근데 아까 여기 쭉 보다 보면 참고적으로 100분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점수가 위에는 점수가 조금 많이 차이 나는데 96하고 94하고 4점 차이가 안 나고 3.7점 차이 나죠. 100분위가 6점 차이인데 3.7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보통 0.6점씩 100분위 1점 떨어질 때마다 점수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100분위 90에서 89로 내려가면 점수가 0.5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도 0.5점도 차이 나지 않고요. 여기 내려가면 0.4점 가까이 차이 나죠. 아, 그럼 100분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0.5점 밑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4점의 이 가산점을 만회하려고 하면 0.5점씩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백분위가 8점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위력이 더 커지는 거라서 실제로 경희대가 가산점의 위력이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산점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면 2025, 2024, 2023 최근 3년 동안에 내가 받은 원점수 50점, 48, 46, 44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백분위를 변화를 한번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요? 이렇게 맞았더니 우와 생활교리는 그대로 100이네. 우와 생활교리는 2점짜리 2개까지 틀려도 실제로 백분위가 100이네. 진짜 어려웠구나. 백분위가 100이 나오려고 하면 만점자가 1%가 안 돼야 돼요. 그럼 46점 맞은 친구 이상까지가 1%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44점을 맞은 친구도 99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 이러면 이야 이거 3점짜리 2개 틀려도 돼. 2점짜리는 3개까지 틀려도 점수 되게 잘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시는 작년께 우리 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전년 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4%가 넘게 만점자가 나와서 9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이거는 2점짜리 하나 틀렸더니 백분위가 7점이 떨어져요. 3점짜리 2개를 틀렸더니 원점수는 다 맞은 친구랑 6점밖에 빠지지 않는데 백분위는 몇 점에 빠지는 거죠? 18점 빠져요. 기본적으로 와 이 과목도 몇 점에 빠지는 거죠? 23점이 빠집니다. 와 난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와 그래도 94 이거 1등급입니다. 왜요? 다 맞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1등급이에요. 96까지 1등급이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맞은 친구가 4%를 넘어가면 여기까지 1등급인 거예요. 근데 44점 맞으면 몇 등급이 되는 거죠?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뗀 것도 여기도 4등급인데요? 75니까 77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우와 씨 46점 맞아도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되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쭉 보다 보면 올해 어려웠을 때도 2개 틀렸을 때 이 2과목을 빼고 밑에 2과목을 빼면 다 등급이 이 지금 요것도 2등급이지만 하나, 둘, 셋, 4개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점짜리 2개 틀렸을 때 이때가 됐을 때는 실제로 2개를 틀렸을 때 1등급인 거 2개, 2등급인 거 하나, 3등급인 거 3개, 4개, 4등급인 거 2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재작년을 볼게요. 재작년일 때 3점짜리 2개 틀렸을 때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아, 시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때 어려웠네요. 2023학년도에. 이때 되게 쉬웠네요. 우와, 또 갑자기 어려웠네요. 아씨, 이러면 내년에는 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현재 고1 친구가 이걸 듣고 있으면 우리 때는 어렵겠는데? 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우리가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도 올해 1등급이 92점이래요. 왜? 작년에 84점이었으니까. 작년에 왜 84점이었는데요? 3년 전에 92점이었거든. 3년 전에 왜 92점이었는데요? 4년 전에 84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수능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어요.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를 반복을 한다. 이렇게 반복을 그래도 덜 하는 과목이 뭐다? 수학밖에 없어요. 왜요? 수학은 학생들이 이제 학력을 어느 정도 측정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주관식도 있고 주관식 어려운 거 몇 개 내면 1등급 88점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80점, 84점까지 떨어뜨릴까? 뭔가 이게 조율이 가능해요. 근데 이놈의 사회나
국어나 이런 과목은 조율이 안 돼요. 조금 어렵게 되면 다음에 내년에 좀 쉽게 내야 되겠구나. 그럼 이런 게 상황이 벌어지고 작년에 너무 쉬웠는데 그럼 다시 어려워져요. 이럼 우리 때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무언가 생각이 들어서 다 맞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탐구 과목은 목표를. 조금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된다. 올해는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면 하나, 두 개까지 틀려도 데미지가 좀 적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학도 똑같습니다. 과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4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등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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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입니다. 작년을 보도록 할게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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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2등급, 2등급입니다. 이때 1등급은 2개 틀렸을 때 꽤 많았는데 작년에 좀 쉬워졌죠. 올해는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과탐은 어느 정도 무언가 저항선이라는 게 있네요. 제가 지금 쭉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별로 없냐면 3이라는 숫자가 최근 3년 동안에 거의 처음 나왔어요. 이게. 그럼 내년에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2개 정도 틀리면 2등급은 맞겠구나. 라는 확실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사회라는 과목은 그런 확실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희 회사에 유명한 사회 선생님도 있고 유명한 과학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떤 게 나을 거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거고요. 사회탐구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이런 거 하나쯤은 틀려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조금 쉬우면 다 맞아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과목이고 과학탐구는 하나쯤은 틀려도 되겠구나 2개까지 틀리는 건 정말 시험이 올해처럼 화학처럼 쉽게 나왔을 때는 2개 틀리면 재앙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2개까지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겠다. 그러면 가산점, 앞으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가산점을 잠깐 보면, 여기 지금 100분이 90일에 가산점을 3%를 주면 94가 되는 거죠. 이 90일에 가산점을 5%를 주면 얘는 96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뭔가 어드밴테이지는 과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계 친구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게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거 점수가 몇 점이 100분위가 뭔지 저희 메가스터디에 다 과거의 정보를 보다 보면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친구들이 뭘 하니까 나도 따라할까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의 지금 여태까지의 내공을 잘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결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